그래서 이 3x-2라는 놈을 그려봅시다. 그려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겨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볼게. y는 3x라는 놈을 생각해 보면 얘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나올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1을 넣었을 때 사실 얼마가 나와? 지금 3이 나와야 돼. 2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해? 6이 나와야지. 오케이? 3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해? 9가 나와야 해. 그런데 얘는 그건 그대로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니? 3이 나왔었어야 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내린 거야? 이만큼 내린 거지. 그치? 두꺼워? 무거워요. 진짜? 잠깐만 그거 너무 두꺼워. 내가 6mm짜리로 바꿔줄게. 잠깐만. 준아, 네 서드 아이디 아직도 기억하냐? 수학생 거? 핸드폰이 있어. 진짜? 아, 메시지를 줬지. 자 봅니다. 쟤는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요.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1을 넣었을 때 3 나오니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3 나오는 걸 마이너스 2만큼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같은 데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오케이? 두 개는 평행하게.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그러면 자 1차 함수는 이렇게. 함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함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숫자를 넣어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어.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1,3이라고 가로축에 찍어주고 세로축에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갑자기 내가 가만히 멀쩡히 있던 3학년 거에서 2학년 거로 잠깐 되돌아갔냐? 일단 이거 잠깐 펼쳐봐요.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얘네들이 좀 했죠 그때 8학년 때. 내가 오늘 그래프 그리는 걸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오케이 어디까지? 187초까지요. 니네 빠졌던 거 다 하세요. 오케이? 너네 내가 복사해 준 것만 다 풀어오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예요. 꼭 기억합시다. 187페이지까지입니다. 하이레벨. 그러면 이제 얘를 지웁니다. 갑자기 1차 함수를 설명했던 이유를 이제 2차 함수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이레벨은 집어쳐요. 설명 다 했습니다. 저거 설명하려고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복사해주면 복사한 데까지 풀어오면 돼요. 둘 다. 자, 볼게. 아, 이제 뭐예요? 이제 2차 함수. 다시 이제 3학년 1학기 개념 원리를 꺼내시면 돼요. 자.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요. 170쪽에 대해서 풀 겁니다. 170쪽, 171쪽. 그 페이지를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는 도대체 뭐고 2차 함수는 도대체 뭔지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오케이? 도대체 1차 함수는 뭘 1차 함수라고 하냐? 식 자체가 이렇게 써 있으면 1차 함수예요. 됐죠? 이 숫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없던 있던 내 마음이에요. 2차 함수는요 이렇게 생깁니다. 오케이? 이유야 어쨌든 이 BC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누구만 확실하게 있으면 되냐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얘만 확실하게 있고 얘만 확실하게 있으면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됐죠? 이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합니다. 그게 누구냐? 얘예요.
y는 x제곱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기냐면 당연히 외우면 쉽게 그려지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한번 그 점들을 넣어가면서 내가 함수라고 했죠. 함수는 넣으면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수수상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요. 자 봐. 1을 넣으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y는 얼마가 나와? 1 나오지. 2를 넣으면 y는 얼마 나오니? 4 나오겠지. 3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겠어? 9 나오겠지. 0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 0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겠어? 1이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그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도 이렇게 생길 거라고요. 삐뚤빼뚤 마음이 삐뚤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요. 오케이? 왜 저렇게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어? 실제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숫자 넣어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매번 숫자를 다 넣어볼 수 없으니까 이제 완벽하긴 아니지만 그래프 형태를 좀 외우는 겁니다.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내가 그랬죠? 비슷하게 생긴다고. 알겠죠? 어떤 걸 여기다 또 같이 겹쳐서 그려볼 거냐면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얘를요. 자, 얘는요. 0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0이 나와요. 1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옵니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16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왼쪽도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6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겨요? 또 가파르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인 이유는요. 정비례가 아니라서 그래요.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저렇게 곡선이 나옵니다. 둥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저렇게 생기는 2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다 저런 식으로 생긴다고 얘기했죠. 지금 방금 전에. 오케이? 자, 저 형태를 완벽하긴 아니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기면 A가 양수라고 친다면 대충 이렇게 생긴다고. 대충. 더 가파를 수도 있어요. 더 벌어졌을 수도 있어. 그거 벌어지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형태를 찾으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작아지면 조금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후에 어쨌든 A가 양수면 대충 이런 형태로 생겨. 누워졌던 뭐 더 바짝 오므라졌던 벌어졌던 하여튼 형태는 이렇게 생긴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함수를 숫자를 넣어서 찾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형태 자체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바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봐봐요. 연락치사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뭐였어요? 양수였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음수도 나옵니다. 실제 함수를 그림을 그리는데 에이 잘 모르겠다. 우리는 아직 외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얘는 그래도 함수니까 넣어서 나오는 값들로 점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0을 넣으면 0이 나와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형태상으로 이렇게 생겨요. 오케이? 당연히 그러면 얘도 이런 걸 생각해 봐야겠지? 이런 거. 얘는 예측을 해봅시다. 더 벌어질까요? 더 오므라들을까요? 더 오므라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0,0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2차 함수예요.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는 저 둘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또 외워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얘를 외워둬야 됩니다. A가 음수면요.
더 벌어지건 더 오므라지건 그건 둘째 문제고요. 대략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긴다고.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네.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볼게요. 그 다음을 볼게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우리 배운 형태가 크게 몇 가지였습니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시원하게 잘 따지네. 또 돈 주고 사올 뻔했네. 자, 하나는 이렇게 생긴다고 칩시다. 그거는 기울기가 양수일 땐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얘는 이런 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어떤 말에 대한 약속이 있냐면, 자, 이거 위에 거 같은 경우 봅시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맞아요? 이걸 이름 붙여서 우리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증가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x가 커지면서 y도 같이 커지면 증가함수라고 해줍니다. 됐어요? 이해돼요? 네. 무슨 말인지? 네네. 오케이. 돌려서 x가 커지는데 y가 줄어들면 x는 이렇게 봐요. 커지는데 y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얘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갑자기 이 문제를 설명한 이유는요. 2차 함수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봐봐요. 이쪽 왼쪽만 봅니다. 왼쪽만요. 왼쪽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줄어들고 있죠. 맞습니까? 감소함수 부분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커지는데 y는 줄어들고 있죠. 감소함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오른쪽을 봅시다.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볼게요. 어때요? x가 커지면서 y도 같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2차 함수는요.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감소함수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증가함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써있지 않은 예를 쓸 겁니다. 쓰세요. 이 책 밑에다 써야 될걸요? 오케이. 자, 책 여기 왼쪽에다가 여기다가 거기 그림 그려져 있는 여기 왼쪽에다가 뭐를 쓰냐면 감소함수라고 쓰고요. 오케이?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맨날 보게 될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내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은 쉬워요. 자, 이거를 생각해요. 이거를 씁니다. 이거이면 fx1 거꾸로 썼네요. 저 그래프도 그래요? 거기 책에 있어요. 2차 함수 아무 거기 170쪽 왼쪽에다 쓰면 될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이거를 써주시라고요. x가 x1, x2가 두 개가 있어. 근데 x2가 더 크면 큰 상태인데 fx1, fx2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 아까 전에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라는 뜻이었죠. 얘도 x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라는 뜻이었죠. 자, 그 y값 중에 누가 더 크다? fx1이 더 크다고. 실제로 여기를 보시라고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그거를 집어넣은 y값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크겠냐 얘가 크겠냐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감소함수라는 뜻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맨날 쓸 거니까. 알겠죠? 처음에 이러저런 것들을 많이 기억해 두고 가면 조금 지나면 되게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은요. 증가함수라는 부분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거이면 이렇게 돼요. 얘는. 이거 fx1, fx2입니다. 돼요? 이거 고등학교 때 되게 자주
나올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증가함수라는 말과 감소함수라는 말에 저렇게 표현하는 형태가 자주 나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입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됐고요. 얘는 이렇게 됐고, 다음 거, 다음 내용을 좀 더 할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서 좀 더 얘도 써놓자, 대충. 얘는 조금만 더 써놓을게요. 얘도 좀 봅시다. 여기를 볼게요. 이쪽을 보면 x값은 증가하는데 y값도 같이 증가하죠. 이 y축을 기준으로 이 왼쪽을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저걸 또 쓸 수 있겠죠. 그치? 이쪽은 뭐가 됩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x는 늘어나는데 y는 줄어들고 있는 형태로 가잖아요. 이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저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이 차함수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요. 이제 끝나겠다. 거의. 볼게요. 여기를 보면 자 봐. 이 y라는 놈을 축으로 대칭되지 않아? 접히지 않니? 얘는 y를 축으로 대칭되죠. 맞습니까? 이쪽은요. 얘도 똑같이 뭡니까? y라는 놈을 축으로 대칭되지 않나요? 맞죠? 이 말 이해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접힌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설명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몇 개 풀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들어. 이제 봐봐. 이거는 외워둬야 될 요령이에요. 근데 어디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요. 우리가 지금 배울 건 뭐라고 배울 거냐면요. 대칭 이동이라는 놈을 배울 겁니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텐데요. 한번 봅시다. 자, 대칭 이동이라는 건요. 접어서 그 접혀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전에 잠깐 봤듯이 y는 x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걔는 대략 형태가 이렇게 생긴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잘 봐. 이거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된다 그랬지. 오케이?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규칙입니다. 거기 써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171페이지에 오른쪽 아래에 써 있어요. 자, 대칭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y축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함수를 y축으로 접어서 생기는 또 다른 식을 찾는 겁니다. 얘는요.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게. 그지?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볼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봤자 제곱하면 똑같지. 그래서 접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좀 봅시다. 얘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얘를 y축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 y축을 기준으로 얘를 접었을 때 접어서 생기는 식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대칭될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대칭되겠죠. 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 검은색은요.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얘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요. 됐어요?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내가 y축 대칭 이동한 식, 얘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주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이 껌둥이는요, y는 2x 플러스 1이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y축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x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고 그랬지. 실제로 여기다 대입해봐요.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파생의 식이 이거예요. y축 대칭 이동한 식입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해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y축 대칭 이동은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바뀌어지는 식이 나올 건데, 얘는 접어봤자 어때?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y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 그냥 해봤자 y는 x제곱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걸 저 직선에서 보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뭐 한 거다? y축으로 접었을 때 생기는 새로운 직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얘가 접혀서 1로 올 거고 얘가 접혀서 1로 올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파랭이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대입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럼 이번에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냐? x축 대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x축으로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잡아봐. 얘를 그냥 이렇게 접어봐. 그러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겨? 생김새가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 그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y축 대칭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고, x축 대칭 이동일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이 파랭이의 식이 구해지겠죠. 어떻게 될 겁니까? 여기 껌둥이의 식이 y는 x제곱이잖아요. 그거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우리가 아까 배운 거다. 맞죠? 앞에 개수가 음수이면 내가 아래쪽으로 그려줄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유로 얘를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김씨, 들었어? 멍 때렸니?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엄마한테 좋은 문자 갈 거예요. 자, 다음 거요. 네. 성적인 이항은 없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봐요. 이 검은색을요, 이번엔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이 검은색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게요. 이 검은색 어디로 가냐면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x축으로 접은 거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x축으로 대칭 이동 시켜야 되니까 어디로 갔을 겁니까? 위로 올라갔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 빨갱이를 찾는 방법은요, x축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원래 있던 식의 x축 대칭 이동이 식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라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실제로 정리를 좀 해줘 보면 이렇게 생겨요.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거예요. 오, 인기나 연락이 와. 누구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쓰레기 같은 거. 자, 됐죠? 자,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그리고 저 이차 함수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라 y축 대칭 이동에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0,0을 지나가고 이 왼쪽 부분은 얘에서의 여기 왼쪽 부분은 감소함수 부분이고 이쪽은 증가함수 부분이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다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뭘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건지를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책을 좀 봐갈게요. 1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치? 오우, 다 했네. 확률 통계 이런 거 있어줘야 되는데 좌절하게. 혹시 확률 했니? 니네 중2 때? 좌절하지 않았니?
자잘했 이 주인한테 자잘했구나. 자 보겠습니다. 173번을 볼게요. 173번이요. 173쪽에 1번을 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2차 함수인 건 눈으로 보인다. 누구냐? 4번이지. 맞아? 조심해야 될 건 2번과 5번입니다. 선생님 얘도 2차식이 있는데요. 근데 진짜로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x제곱이 사라져요. 알겠어요? 이거 2번, 5번에서 낚여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실제로 2번, 5번 전개해보면 x제곱이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거요. 자 당연히 이런 내용이랑 전혀 관계없이 밑도 끝도 없이 2차 함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내가 식으로 쭉쭉쭉 써줘 볼게요. 말해가면서.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야,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둘레는 3x 아니야? 끝났죠? y는 3x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얘는 1차 함수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잠깐만요. 그럼 문제를 바꾸면 얘들아 이거 대답해봐. 얼마나 기억할까? 한 변의 길이가 a예요. 정삼각형입니다. 자, 기억해요? 이걸 높이를 h라고 잡을게요. 자, h는 외워야 될 공식이 있었죠. 김성경 기억하냐? 오케이, 걱정하지 마요. 높이 구하는 공식이요? 어허. 아니요. 이주. 그 직각삼각형도 쓰는 거 아니에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일 때 높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너 배운 사람 없나요? 네. 난 가르쳤는데 안 가르쳤어요. 배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이거 썼나? 그거 A, B. 외시 안돼. 그게 뭐예요? 이거 안 배웠어요. 난 가르쳤는데. 네. 써놓고 배우세요. 뭐 하지도 않았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공식입니다. 2분의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저게 2차 함수에 그거 나와요? 안 했어요. 안 했니? 안 했네. 왜냐면 내가 루트 3을 오늘 처음 가르쳤구나. 내가 누굴 가르쳤지? 예비고의를 가르쳤군. 이런 예병. 자, 빨리 적어놓고 외우세요.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지윤이한테 물어봐. 지윤이 요즘 이거 한다. 알겠지? 언니도 해요. 고기 올라가는 언니조차도 이거 합니다. 얼른 외우시는 게 좋을걸요? 선생님 그거 진해요 냄새가. 쌤그 냄새. 하식스? 장수하려고 이거 먹고 화학약품 먹고. 뭐지? 연락 맛있다는데. 근데 많이 먹으면 잠 못 자요?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 다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입에 달아요. 그리면 가죠. 그럼 2개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야. 죽어버릴 거거든. 3개 먹어봐요. 3개 먹어도 괜찮아. 죽어버릴 거야. 4개는요? 괜찮아. 10개. 죽지 뭐. 10개. 같이 먹을래? 아니요. 하식스 먹으면 맥박이 빨라져. 아 진짜요? 술 취한 거 같은데? 아니야. 화장실 많이 가. 먹어봤구나. 시험 때 급했지. 시험 때 급했구나. 자, 뻔하지 뭐. 자, 기억하세요. 이거 외워두세요.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됐죠? 아이고. 쟤는 다음부터 베개 들고 오세요. 주무시고 가셔야 되니까요. 어시 아줌마.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파이 r 제곱. 근데 반지름이 x니까 x 제곱 파이 저렇게 되겠죠. 맞나요? 어렵지 않죠? 다음 거. 자, 자동차가 시속 60km로 x 시간 동안 간 거리. 야, 시간은 거리는 뭐 곱하기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이거 니네 외우는 거 이상한 마우스 있네. 마우스. 이거 알아? 거리, 속력, 시간. 이거 아니네. 이거 외우면 되죠. 그거 마우스가 아니잖아요. 뒤집으면 마우스요. 창의적이네. 자, 볼게요. 그래서 3번이 뭐가 되냐면 y는 60x 1차 함수입니다. 맞아요? 네.